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인플레이션 촉발에 대한 우려와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속도 완화 가능성 발언을 소화하며 3대 지수는 일찍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에 이날 나온 신규 경제 지표들은 인플레 우려를 가중시켰고 10월 미국의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4% 증가 7,189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 0.3%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여기에 전년 동기 대비로는 2.8% 증가해 앞서 9월의 증가율 1.98%와 비교하며 증가폭이 다소 커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로 인해 예상보다 뜨거운 소비는 미국 경제와 고용이 그만큼 탄탄하며 인플레이션이 반등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에 연준의 금리 인하 명분은 더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게다가 미국의 수입 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 이후 최대 폭을 기록하며 석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 전월 대비 0.3% 상승했고 앞서 9월의 0.4% 하락과 비교하면 물가는 크게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시장은 잠시 숨고르기를 하면서 더 나아가는 것에 가치가 있는지 따져보고 있기에 지금으로서는 주가 상승세가 뒤집힐 만한 어떤 징후도 보이진 않지만 시장은 항상 현재의 추세를 끝나게 할 요인들이 없는지 살펴보게 되어 있다 할 수 있죠.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지속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연준 역시 인플레 흐름이 어디로 향할지 모르는 상태라 앞으로 수개월간은 기준금리를 천천히 신중하게 내려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할 수 있습니다. 이어 테슬라의 주가는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가 테슬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여파에 이날은 3% 올라 320달러로 마감했고 앞서 트럼프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근거한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했기에 테슬라는 최근 정권 인수팀의 일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는 테슬라 경쟁사들에게 더 큰 손실을 안겨줄 것이라 생각이 들며 이로 인해 머스크 역시 지난 7월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이러한 정책은 경쟁자들의 치명적일 것이라 테슬라도 약간 다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로 이익을 내는 업체는 테슬라가 유일해 리비안과 같은 다른 자동차 업체들은 전기차 판매에서 손실을 내고 있어 세액공제는 테슬라의 경쟁사들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할 수 있죠. 이에 테슬라 주가는 지난 11일 350달러를 찍으며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이후 하락세를 거쳐 311달러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나타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은 다시 반전을 하면서 최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어 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 역시 최고가를 경신하며 정점을 찍었지만 지금은 다소 숨고르기에 들어갔고 시장에서는 향후 비트코인이 5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할 수 있죠. 이로 인해 비트코인은 지난달 6만 달러 선을 밑돌았지만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연일 상승세를 타며 사상 처음으로 9만 3천 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급등세에서 다시 주춤해진 이유는 파월의 매파적 발언과 인플레이션 이슈가 다시 부각됐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당초 시장에선 연준이 11월에 기준금리를 내린 데 이어 12월에도 내릴 것으로 예상해 이는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의 촉매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전날 파월장의 발언이 가상화폐에 찬물을 끼얹어 12월 금리 인하는 생각했던 것만큼 확실하지는 않은데 이러한 가운데 시장에선 비트코인이 향후 5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 전망까지 나오고 있고 개인적인 생각 역시 올해 말까지 이러한 긍정적 분위기는 지속될 것이라 비트코인은 당분간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한편 지금 시장에 보이는 달러 강세는 미국 증시에는 좋지 않아 S&P 500 기업은 전체 매출의 약 41%를 해외에서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소재 분야 기업의 해외 매출 비중은 더욱더 높다고 할 수 있죠. 이로 인해 인텔 같은 기업은 매출의 70% 이상이 해외에서 나오며 이로 인해 달러 강세에 따른 경쟁력 저하와 세계 경기 둔화로 매출이 줄어들 수 있어 증시는 환율 변동 리스크에 더욱더 커질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 시장의 기업 실적은 전반적으로 좋아 S&P 500 기업의 3분기 이익 증가율은 약 8.6%로 과속화되고 있고 컨센서스 역시 소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에 증시는 4분기와 2025년도로 이어지는 이익 증가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어 에너지 업종을 제외하면 성장률은 더 높아져서 11%에 달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연말까지 증시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라 생각이 들며 이는 이익이 예상보다 더 강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죠. 이어 다가오는 20일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인공지능 대장 엔비디아는 이날 3% 이상 하락해 141달러로 마감했고 개인적인 생각은 호퍼와 블랙엘에 대한 건강한 수요에 힘입어 엔비디아는 또 다른 강력한 분기
실적이 예상이 되지만 이미 시장의 컨센서스는 높아졌고 공급은 여전히 이슈 사항으로 남아있어 단기 주가 상승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상반기엔 블랙의 생산 가속화가 예상돼 강력한 수요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 높은 기대로 인한 주가 후퇴는 우리에게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할 수 있죠. 이로 인해 CT는 최근 보고서에서 블랙의 본격 생산에 따른 실적 상회와 가이던스 상향 조정을 내년 4월 분기부터 시작될 것이라 밝혀 목표 주가를 기존 150달러에서 170달러로 높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엔비디아의 주가는 지난 17일 이전 신고가 135달러를 넘어 136달러를 기록해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올해 주가 상승률은 170%가 넘는 상승률을 달해 여전히 좋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다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3분기 실적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매출 성장세로 엔비디아의 매출은 지난해 말부터 올 초를 정점으로 둔화하고 있기에 제 아무리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차익 실현 매물이 출몰하면서 주가는 다소 주춤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엔비디아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PER은 43.6배로 현재 S&P 500의 25.3배와 비교하면 72%가량 높아 현재 주가 수준이 과도하게 높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이번 실적에서 확실한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이로 인해 현재 투자자들은 AI 관련 투자에 조건 없는 지지를 보내지 않아 엔비디아 역시 막대한 자본 지출이 그 이상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확신해 줘야 한다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사 오펜하이머는 최근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175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이 같은 말을 이날 종가보다 약 23% 가까이 상승을 할 수 있다는 말이라 할 수 있죠. 이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는 이날 3% 올라 18달러로 마감했지만 여전히 상장 폐지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어 슈마컴은 18일 마감 시한까지 연례 재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상장 폐지가 돼 앞서 나스닥은 슈마컴이 재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 폐지가 불가피하다면서 60일 안에 재무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지난달 30일 회계 감사를 맡았던 담당자가 사임을 발표하면서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올 초 122달러를 기록한 슈마컴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거쳐 주가는 단번에 18달러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동상 회계 조작과 공매도 세력이 들어와 주가가 흔들릴 경우 이러한 주식을 매수하시는 것보다 매출과 성장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이에 AI 데이터 분석업체 팔란티어는 나스닥 시장으로의 이전 상장 계획을 밝힌 후 이날 주가는 11% 상승해 65달러로 마감했고 팔란티어는 지난 9월 S&P 500 지수에 편입되면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의 신규 자금이 대거 유입돼 주가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줬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스닥 시장으로 이전할 경우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돼 새로운 자금이 더욱더 들어올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에 따라 팔란티어는 상계 분기 연속 매출 성장세가 20%가 넘어 이러한 성장률로 주가는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여기에 주당 순이익 역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모습을 보여줘 주가는 연일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팔란티어는 올해 초 16달러 선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후 주가는 상승해 현재 주가는 65달러까지 올라왔고 최근 3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모습을 보여 주가는 23% 상승해 단번에 51달러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어 시가총액 2위 기업 애플은 이날 1.4% 하락해 225달러로 마감했고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올해 3분기 애플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분을 대폭 줄여 현금 보유액을 사상 최대치로 늘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도미노 피자에 대한 새로운 지분을 발표한 이후 피자 체인의 주가는 소폭 상승했고 수영장 공급업체 풀코퍼레이션 역시 버크셔가 소규모 지분을 매수하면서 이날은 2%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반면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매출 전망치를 제공한 이후 이날 주가는 8%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 ASD 스페이스 모바일 역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3분기 실적에 따라 이날 주가는 11% 이상 폭락했고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 역시 중국 소비자 환경이 약화되면서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미치지 못해 이날 주가는 2%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